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멋진 네, 창업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소변 분석기를 개발한 DNC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박성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차세대 소변 분석기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존의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으로 검사를 하는 이 소변 검사를 엄청나게 간결하고 혁신적으로 탈바꿈해서 그 의료 인력 낭비를 해소한 뭐 이런 장비를 만든 회사.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해소하는지, 기존의 소변 분석 소변 검사는 뭐 네네. 정기 검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기 화장실 가서 컵에다가 받아와라. 저희는 그거밖에 모르죠. 거기 네. 인식비 붙여가지고 꽂아두기만 하면은 사실은 환자의 역할은 그러니까 검사 의뢰자의 역할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예. 저희 이제 그러면 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예.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검진을 저희가 이제 쉽게 직장 검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종이컵에 소변 받아주세요 하고 나면 이제 검사자들은 알 수 없는 그 이면의 세계가 네. 그 의료 현장에서 펼쳐져요. 네. 그래서 네. 이 소변컵을 딱 받아서 제출하는 순간 우리의 이면에는 이제 의료 인력들이 이 소변을 받아서 시험관에 소변을 옮겨 담고 육안으로 이제 비색을 하고 열어가지고 달아서 자르고, 예. 육안 비색을 비색을 하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혼탁도 검사를 합니다. 그 객관적인 이 지표 없이 육안으로만 판별해요. 노란색인지 좀 뭐 피가 있는지 뭐 혈뇨가 있는지 혈뇨. 이런 것들을 이제 네네네네. 육안적으로 좀 아니면 좀 더 그 노란색도 이제 진하게 강도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뭐 네. 아니면 단백뇨라고 해서 좀 거품이 많은 소변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안 판별을 좀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네. 그 위에 이제 화학 검사로 넘어가는데 이 이제 보통 딥스틱이라고 하는 이 요약 그 리트머스지가 붙어 있는 이제 스틱이 네. 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소변 비색법이 이제 11세기 이후에 이제 그 비색법이 개발되고 나서 이제 딥스틱으로 발전이 됐고 그렇게 일찍 나왔네. 네, 엄청 일찍 나왔어요. 비색법은. 네. 그때는 막 유리병에 그 색이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변이랑 비춰보면서 이제 서로 비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시대에서 이제 화학지가 나오고 이제 이 화학지를 이제 스틱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변에 담궈서 발색 변화를 육안으로 처음에는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그는 것도 네.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담궈요. 그리고 담그고 나서 이제 리트머스가 이제 발색이 되는 과정을 원래는 이제 표준 지표가 있어가지고 이 색깔 변화를 원래는 육안 비색을 했었고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저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스캐너 같은 거 있죠. 네. 프린터기, 네. 복사기에서 쓰는 스캐너. 그 스캐너 방식으로 이제 스캔을 해서 색을 비색을 해가지고 RGB 값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제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질환을 판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비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 검체를 한 번씩 이 스틱을 자꾸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계속 청소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컵키트랑 이제 이 컵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하고 그 검사자가 이제 컵키트에 소변을 받아오면 이제 그 환자가 컵키트에 소변을 받아서 이제 검사자한테 갖다 주면 검사자는 소변이랑 접점이 아예 없이 펌핑만 한번 딱 누르고 그다음에 장비에다 딱 집어넣으면 검사 결과가 이제 끝나는 사실은 이런 장비를 만들었어요. 컵이라도 갖고 왔으면 오히려 낫긴 했는데. 그러니까 진작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장비를 제가 사실 사무실에서 고민을 했어요. 아 오늘 장비를 갖고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진짜로. 아니 근데 네. 그 지금 이제 요 본편을 나중에 보시게 되는 분들은 IR을 먼저 보실 텐데 IR에서 대표님이 기본적인 동영상 영상을 주셔서 그 그렇죠. 내용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실제로 제품이 완성 단계이고 지금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네. 했으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충분히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네. 그 과정이 지금 말씀으로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그럼 우선되는 질문은 그러면 이 소변 검사가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밝혀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요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뭘 알아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질병군으로 보면 한 30개, 한 40개, 정확하게는 한 40개, 40여 가지 이상의 질병들을 타겟팅을 하는데 소변 검사를 소변 통해서 검사를 40개의 통해서. 질병을 네. 찾아낸다. 근데 이제 이 질환의 이 질환을 찾아내는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화학지마다
그 항목들이 좀 존재해요. 예를 들면 뭐 산도, pH, 네. 그다음에 루코사이트, 뭐 백혈구, 네. 뭐 이런 뭐 포도당, 단백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네. 이 항목들이 조합되면서 어떤 질환들을 타겟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질환을 판별하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의 역량이에요. 네네네. 역량이고 저희는 그 역량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네. 또 정확한 네.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 이전 장비든 아니면 새롭게 지금 준비하셔서 개선하는 장비든 네. 아까 얘기한 그런 그 항목의 수치들이 수치화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수치가 아니라 이제 포그레이드로 나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네거티브, 그다음에 포지티브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네. 포지티브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드가 네, 있고 네. 거기에 만든 RGB값 색상 값이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소변 담그고 나서 1분 있다가 딱 비춰보면 그 값에 맞는 색깔을 맞춰가지고 색깔. 이거는 뭐 포지티브 3 정도 네, 된다. 네, 네, 이러고 네. 이제 좀 약간 스크리닝에 가까운 네, 네, 진단 네. 검사였어서 네. 사실 이 정성 검사를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좀 더 딥하게 넘어가면 정량치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저희는 이거를 좀 더 이제 정량치로 세분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포그레이드로 검사를 하던 걸 저희는 9단계 미색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이제 저희 핵심 기술이 이제 센서가 네.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정량치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PCR 검사를 한다던가 배양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독립적인 어떤 검사를 제외하고는 단순 소변 요학 검사에서는 훨씬 더 독보적이고 정량적인 오큐러시를 가지는 뭐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듣기로는 이 소변 검사는 모든 검사의 한 40여 가지의 질병을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 검사인 네,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의사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정밀한 검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병을 찾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뭐 20대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계속 그 검사를 건강검진 했으니까 하잖아요. 그냥 뭐 한 2, 30번 한 것 같아요. 그 네. 소변 검사를. 그럼 이렇게 많이 소변 검사를 하는데 대표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거는 생각보다 기계화되거나 정교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면 그동안은 그 기계적으로나 이 검사 후 프로세스가 그렇게 좀 힘들게 되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우리만 그걸 개선해낼 수 있었던 건지 뭐 네. 어필도 좋고요. 네, 상황과 네, 네. 이걸 사실 제가 얘기해 이제 이 프로덕트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의료 현장을 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타겟팅을 하고 있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원래 기존에 했던 직업분도 이제 뭐 원래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과정을. 점점 이게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소변 검사 이제 남의 소변을 만지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힘든 일이죠. 네. 그러면. 내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당연히 내가 현실적으로 뭐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점을 직원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네, 걸리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 한 명이 거기 소변 검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검사실에.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로컬 같은 경우에 개인 의원들 뭐 의사 한 명에 간호사 2명, 3명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3명이 고스란히 뭐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은 그냥 들어가 있고 2명만 일을 해요. 근데 한 명의 인력의 소실이 일어나요. 이 장비 검사 과정 하나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이런 걸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네.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게 이 컵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컵에 그대로 이제 그 직원들이랑 환자의 검체에 접점이 없는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오염이랑 감염, 2차 감염만 좀 막아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 컵키트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컵 키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실물을 보면은 사실은 IR 자료에 영상을 나왔죠. 먼저 보고 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기존은 그냥 맨컵에다가 오줌을 넣는 거예요. 넣는 네, 거였다면 컵 주위에 리트머스 종이가 일체형으로 있고,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모세관이 스트립 패드 밑에 모세관이 있어서 네. 펌핑을 딱 한 번 그래서 하면 이제 오줌을 받고 모세관에 나서 빨려 올라가서 펌핑 버튼을 누르면은 리트머스지를 적시죠. 리트머스 그러면 이제 적시가 발색이 일어나는 내려가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오줌이 올라와서 오줌이 올라와서 리트머스지를 적시는 0.3균님만 딱 도포를 하고 적십니다. 그러니까 적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개인이 리트머스 종이를 오줌에 직접 대서
이게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아예 없앴고,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비강내 그 남의 소변 검사를 맡으면 이제 비강내 흡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2차 감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직접 소변을 받아서 뚜껑만 닫아가지고 검사자한테 갖다 주면 이제 펌핑 검사자가 검사 시작할 때 펌핑만 딱 한 번 하면 검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작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펌프를 단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저희가 이제 그 MVP 모델은 펌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과정에 그 이제 환자가 소변 검체를 받고 나서 검사자한테 가기까지의 과정이 환자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수도 오기까지 있고, 오래 시간 걸릴 수 있고,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변이 막 이렇게 흐를 막 수도 있고. 흐를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네.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진공 상태로 이제 그 모세관 안에는 진공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받아도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소변은 고여 있어요. 그래서 펌핑을 딱 한 번 하고 나면 발색지 그러니까 리트머스지만 적시고 나머지 남아 있는 소변은 뭐 다른 이후에 배양 검사, PCR이라든가 네. 나머지 균 검사를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고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펌핑해서 리트머스 종이 적신 걸 가지고 한 요 정도 크기의 스캐너 같은 데에다가 넣고 닫으면은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10종 저희가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던 네. 기존의 딥스틱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종류의 그 검사 항목들을 타겟팅을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바로 전자차트로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장비들은 또 이게 있습니다. 네. 기존의 장비는 딥스틱으로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열전사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팅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찢어가지고 그 의료 인력들이 이걸 좀 전자차트에 수기로 입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저 종이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맞아요, 수기로 나오면. 입력을 하거든요. 네. 저희는 바로 전자차트로 전송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의료 전송 정보를 이제 의료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전송하는 부분이나 그걸 보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그러면 네. 대표님 말씀은 아까 그 펌핑이 되는 컷만 해도 사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결국은 이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약간 스캐닝이 가능한 기기까지 지금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도 그게 됐다. 그러면 제가 다시 아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안 주셔서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왜 좀 이 어려운 형태로 방치되고 있었을까요? 아, 그쵸.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간호사분들이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원래 인력을 써서 하는 게 쉬운 방식이어서 그랬던 건지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기술을 개발하면서 네. 여러 가지 특허항들이나 네. 뭐 이제 외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가 이제 나중에 IR에 보시면은 네. 기존의 뭐 이거 특허 동향들 예를 들면 네. 예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림푸스가 어떤 기술을 특허로 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데 네. 해결하려고 노력은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현존하는 스캐너의 스캐닝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공기 중에 우리 스펙트럼으로 그냥 그 분광 강도계법으로 레이저를 쏴서 뭐 빛을 쏴서 다시 이걸 발광부에서 빛을 쏘고 수광부에서 네. 받았을 때 RGB 값으로 색을 읽어내는 스캐너 기술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 중간에 어떤 매질의 변화라던가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네. 이 굴절률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야지만 디텍팅이 네. 가능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컷키트나 어떤 네. 다른 어떤 물질이 하나 중간에 존재를 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컵키트도 곡선이에요. 네, 맞아요. 컵이에요. 제가 그거는 투명한 또 이제 컵.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제 질문을 먼저 네네. 말씀드리자면 그 난반 사유리나 굴절률 때문에 디텍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네, 하고 네,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컵키트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 디텍팅을 하는 스캐너를 이제 뭐 캐논사, 니콘, 올림푸스 이런 데 이제 조그만 스캐너들이 있어요. 네, 소형 네, 스캐너들. 네, 네. 이걸로 스캐닝을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아, 왜 이 기술이 안 나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디텍팅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국내 뭐 전 세계에 현존하는 스캐닝 기술 가지고는 이거를 빛의 값을 센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고 그 센서 개발하는 데는 사실 저희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 앞전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네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 기술. 그러면 그 기술은 그 뭐랄까 지금 대표님 회사만의 좀 독창적인 네, 기술이고 맞습니다. 뭐 특허가 돼 있다거나 어떻게 네 보호는 특허는 잘 돼 네,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계속 지금 특허 출원돼 있고. 뭐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어키로시도 이미 지금 저희가 정확도는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네. 되어 있냐면
팬톤 칩셋이라고 하는 기본 칼라 값을 정형화하는 네. 그 규정이 있어요. 네. 거기 있는 RGB 값은 다 구현이 됩니다. 예, 그거는 되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기존 검사기 대비 성능 수준 어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기보다는 어큐러시가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좋은 이유는 성능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검사 과정의 성능의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 네. 일반적으로 스캐너와 우리 센서를 비교를 했을 때는 RGB 값으로 보면 거의 이제 동등한 수준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저희가 좀 더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비트 센싱의 범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네. 보통 8비트 센싱을 하거든요. 이제 이 보통 스캐너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16비트 센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비트면 뭐 256, 뭐 이렇게 100단위의 센싱을 한다고 치면 저희 같은 경우에 16비트라서 65636 뭐 이렇게 만 단위의 네, 센싱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펙트럼의 범주가 엄청나게 정밀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계도 뭐 아까 9단계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 값을 읽어내는 그 단계가 정밀하게 센싱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값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기존 장비랑 좀 더 정밀한 결과값을 내는 이유는 보통 이제 그 항목별로 그 검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루코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120초, 그 다음에 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30초, 뭐 이렇게 그 도포를 검체가 묻고 난 이후에 디텍팅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센서 방식은 지금 스캐너 방식은 60초라는 동일한 시간에 일괄적으로만 스캐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검체 항목마다 정확한 시간을 타겟팅하고 하기 센싱을 하는 게 증상이 아니라 발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른데. 네, 다 달라요. 10종마다. 네. 근데 지금 센서의 한계 때문에 60초라는 기존 시간을 딱 놔두고 한꺼번에 스캔을 하고 결국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스크리닝 검사로 그냥 치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정밀도로 구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질문을 좀 마저 네, 답변을 네,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었다. 네. 첫 번째로. 네. 뭐 기존의 원지사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네, 했었고 네, 네.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네. 했던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뭐 처음에는 시작은 좀 무격다짐이었지만 결국 꿈꾼 걸 도전했고 네. 그래서 그 도전이 결국 네. 현실화했다. 네, 뭐 네,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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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검출해야 되는 거에 따라 도포 시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컵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펌핑을 해서 실제 그 소변이 묻어서 하는 도포 시간은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일반 스캐너는 일자로 이렇게 단일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센싱을 하기 일자로 네, 형태가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스캐너 보통 집에 있는 복합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 걸로 스캐닝을 하는데 저희는 그 도트 센싱을 합니다. 센서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네. 항목마다. 아. 그래서 개별 시간별로 누구는 30초, 네. 누구는 40초, 그럼 누구는 시간을 45초. 따로 줘서 네, 네. 센서 자체에 네. 그렇게 달려 네,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센서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센서 비용이 과다해서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었겠네요. 아, 네네. 가격은 지금 현재 런칭되어 있는 소변 분석기랑 동일합니다, 저희는. 또 동일하거나 좀 더 저렴? 그거 좀더 여쭤보려고 저렴하긴 했는데, 자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이 됩니다. 지금 뭐가 좋아졌고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자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의료 현장에서 얼만큼 효율을 가져올 것이냐잖아요. 그럼 네. 뭐 두 가지죠. 하나는 기존 기기 대비해서 가격이 뭐 얼마나 비싸냐 싸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실제 들어가는 리소스 대비해서 그 시간이나 노동력을 얼마나 세이브할 수 거냐. 있느냐. 네. 그 가격 부분, 그 다음에 리소스 부분, 이 두 가지도 설명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그다음에 뭐 로슈라던가 이런 글로벌 3사의 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3,400만 원씩 가거든요. 소변 네. 분석기가.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런칭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200만 있기 원.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 진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리트머스 그 딥스틱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 용지가 보통 지금 개인 병원에서 구매하는 게 280원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그것도 별 단가가 그러면 있군요. 280원에다가 종이컵 하면 300원이에요. 네. 근데 저희 컵키트가 300원입니다. 오. 최대한 맞추셨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네. 저희가 마진을 조금 남기더라도 일단은 시장에 먼저 좀 더 이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들어가는 거는 뭐 그 PT 하실 때는 거의 뭐
100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 네. 줄어드는 걸로 말씀을 의료 주셨는데 인력의 네, 시간을 맞아요. 엄청나게 실제로 단축했다라고. 하나의 네. 그 소변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의료 인력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세이브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준비 검사 과정 시간이 제가 앞에 서두에 네네. 엄청나게 길게 그 말했던 네.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검사 기계에 들어가기 전만 3분입니다. 준비 과정이 네, 한 준비 번. 과정만.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펌핑 한번 하고 넣으면 돼요. 3초면 딱 끝나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하고요. 저희는 장비가 돌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되고 장비에 가서 뭐 다른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의료인력이 또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번 거죠. 네, 네. 충분히 이제 의료의 질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대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리소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럼 확보한다고 훔처리 할수 시간도 있거든요. 훨씬 줄어드는 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네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거는 동일해요. 보통 이제 이 루코사이트가 마지막 태깅되는 시간이 100초에서 120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지키고. 모든 장비는 똑같이 이 시간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건 화학치의 발색 시간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뭐 네. 1, 2분인 거지 그럼 뭐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아, 이런 그런 건 아닌 아닙니다. 거예요? 장비는 그대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기존의 장비는 그 검사까지 기다리고 나면 프린터를 뜯어가지고 입력도 해야 되고 네네네. 장비 이제 한 사람 검체가 소변이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묻거든요. 오염이 장비에 그래서 오염이 아까 닦아야 발생돼요. 되고. 해야 그래서 되고. 아까 전에 계속 닦는 거 보셨잖아요. 네. 한 명 하고 나면 닦고 한 명 하고 나면 닦고 이게 얼마나 힘든 그거를 일입니까? 그냥 네. 아까 컷만 바꿔 네, 끼는 저희는 네, 방식으로 맞아요. 컷만 훨씬 그냥 더 빼면 효과적.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하나에도 아니요, 질문 너무 진짜. 많아.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이 기계가 저는 뭐 어느 정도 그 뭐랄까 경쟁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기계 한 대를 가지면 뭐 예를 들면 뭐 3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5년 쓸 수 있는 건가요? 뭐 진짜 내구성?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내구성 내구성. 정말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로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한 두세 대 갖고 그럴 것 있다가 같아서, 예. 하나 고장 나면 하나 AS 맞아요. 보내고 꺼내서 딴 거 쓰고, 꺼내서 맞아요. 쓰고 그런- 이제 이런 로테이션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장비가 좀 어느 정도 한 3개월 이상 좀 쓰고 나면은 검사 횟수가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교환 주기가 그러니까요. 와요. 예. 생각보다 내구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누적 오염 검체 때문에 그 칼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구도가 엄청나게 좋고 소변이랑 아예 접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비에서 사실 내구도라고 하면 뭐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팅 되는 이 횟수거든요. 네. 그냥 이 기어가 얼마만큼 많이 버텨줄 수 컵이 있는가. 검사 내려갔다 기계에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기계 갔다 올라와요. 네. 이게 이제 저희 내구도를 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400만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워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번 사면 거의 뭐 거의 맞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네, 있다. 컵만 아, 사서 네. 쓰는 걸로. 아, 네. 너무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아,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네. 그 대표님 이게 의료 기기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제일 어려운 영업 중에 하나가 의료기 네. 뭐 제약 맞습니다. 영업. 사실 네. 뭐 이런 이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시장- 아무리 제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뭐 그쵸. 병원 처음에 의료 바꾸는 시스템에 어떤 뭐 시스템적으로 뭐 리소스나 이런 걸 많이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의료 시장이 어떻게 뚫죠? 의료 시장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하기에도 사실 뭐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색이 다 다르고 이제 영업 방식이 다 별도로 좀 존재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폐쇄적인 시장이고 이제 이런 거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대표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근데 사실 당연하죠. 제가 아니, 대표님 근데 그전에 이 뭐 이전에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네. 이제 정액 분석기라는 장비를 개발해서 네. 사실 국내에 런칭한 경험이 있고 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정액 정액 분석기, 분석기. 네, 정액 분석기 같은 경우는 국내 비뇨기과가 지금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저희 장비가 한 300대 정도 나갔으니까 점유율로 치면 꽤 되죠. 그렇죠. 네, 20% 내외 정도를 되죠. 하신 거네요. 근데 국내 비뇨기과 중에 정액 검사를 하는 병원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다 들어간 결론은 거네요. 정액 분석기를 쓴다 그럼 보통 저희 거를 거의 다 씁니다. 아. 왜냐면 로컬에서는 이제 되게 심플한 이런 장비들 제가 이제 런칭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산 장비 그러니까 1억 5천 막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고가의 네. 장비를 네, 네. 국산화해서 400만 원 500만 원에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런칭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병원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의 장비도 납품하고 뭐 이런 일들도 저희 회사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의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업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타겟팅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시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사실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장이 먼저 있고 아이템이 후속에 나온.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서 기술을 팔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접목시킨. 그러면 네. 저기 뭐 비뇨기과 부원장도 지금 네, 행정원장 하고 있습니다. 행정원장도 하시면서 지금. 네네. 정액 분석이 하면서 그 저기 그 네트워크를 네, 많이 형성을 맞습니다. 해둔 거고. 네네네. 근데 정액 분석기는 이제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쓸만한 네, 시장이 포화된. 비뇨기과에서는 거의 다 이제 쓰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을 찾으신 거였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네. 그때는 사업에 조금 사실 그때는 뭐냐면 그 전에 저희 회사가 남의 물건을 받아서 파는 일반적으로 지금 의료기 시장에 있는 네.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남의 물건을 받아서 파는 게 핸들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친한 병원에 원장 형이 있어서 나 이거 장비 좀 사줘, 납품하는데. 납품해줘 했는데 다른 어떤 모르는 업자가 더 싸게 갖다 줘 장비를. 같은 저보다 장비를. 경쟁력이 더 좋아요. 경쟁력은 결국 이 의료기 컨설팅 이제 남의 물건을 받아 파는 시장에서 경쟁력은 돈이 많으면 경쟁력이에요. 그쵸. 훨씬 많이 사오면 싸게 사올 수 있고 그러면 남한테 주는 가격도 저보다 당연히 싸겠죠. 경쟁력이 가격밖에 그러면 없으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제품을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의 프로덕트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액 분석기가 너무 비싸서 로컬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 필요하긴 한데 비용이 너무 비싼데 뭐 병원 개원하는데 1억 5천짜리 정액 분석기를 사고 나면 나머지 장비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사던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런칭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장비가 소모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한 번 사고 나면 네. 면도기와 면도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면도기가 너무 좋아요. 고장이 안 나요. 이거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회사는 매출이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와 카트리지 사업을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찾았어요. 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가 언제든지 선점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면도기와 면도날은 무엇인가? 거기가 이제 소변 분석기였어요. 소변 검사 시장이었어요. 네. 소변 검사 시장에서 이제 그 일체형 컵 키트. 네. 원래는 네, 그때도 그렇게 스트립이라는 소모품이 있죠. 기존의 소변 검사 네, 시장도 네, 네. 스트립이라는 소모품이 있고 장비라는 면도기가 있다고 네, 하면 네, 네. 저희도 똑같이 그 시장을 들어가지만 네, 네, 좀 더 이제 다른 기술로 다른 방식으로 좀 혁신적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할 수 네, 있는. 대표님 알겠습니다. 벌써 이미 네. 두 가지 프로덕트를 직접 만들어서 런칭하고 판매한 경험이 있어서 네네.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도 있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뭐 정액 분석기 같은 경우도 해외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도 해외에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소변 분석기도 아마 외국에서도 건강검진이나 비슷한 걸 할 때 소변 분석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뭐 국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도 어떻게 하실 뭐 생각이 있는 건지 너무 그것도 좀 좋은 말씀-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저희가 좋은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질문 하시네. 제가 쫄태해온 지 한 12년 웬만하면 좋은 질문 그러네요. 너무 네.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네네네. 정액 분석기를 처음에 런칭했을 때 사실 외수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내수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고 네네. 생각을 했고 네. 이유는 정액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검사기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자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임상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서 외수를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소변 분석기를 만들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수출이었어요. 네네. 외수가 네. 베이스가 되는 사업을 네, 네, 네. 하자였었고 그러면 저희가 프로덕트를 그냥 물량으로 그냥 던졌을 때 그들이 그냥 설명서만 보고 아니 네, 쓸수 설명서를 안 봐도 쓸 수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쓸 수 있는 거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긴 형태만 봐도 설명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구조.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변 분석기 시장에 내수 한 5%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는 내수 마케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네네. 마케팅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외수를 전량 그러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대표님 해외에서도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 소변에 대한 그 검사 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지와 네. 그리고 뭐 해외를 통틀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뭐 FDA나 뭐 이런 게 되게 엄격하다고 하고 옆에 있는 뭐 일본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들도 시장은 크지만 굉장히 엄격한 의료 가이드라인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소변 검사가 그 외국에서도 필수인지 그 다음에 각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증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것도 같이 의료기기, 겸해서 얘기해 네, 주시면 의료기기 좋을 것 인증이 같습니다.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 같은 경우 1등급 의료기기 때문에 네. 뭐 피를 그냥 찔러서 내고 이런 거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뭐 다른 비침습식으로 그냥 아예 환자와의 접점이 없는 장비 그 타액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클래스 1 미국에 이제 클래스 1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증 기준이 상당히 짧고 그냥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등록이 돼요. 아, 그래요? 특별히 몸에 문제만 피해를 안 없으면. 주는 네. 무리는 없군요. 네, 크게 무리는 없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컷키트인데 네. 이 컷키트는 2등급 의료기기예요. 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컷키트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리트머스 원지가 네. 이미 FDA를 받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동등성 테스트만 하면은 30일이면 그걸 그대로 나옵니다. 집어넣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형태의 변경만 있는 거라 그 두 개가 발색이 똑같이 되는지 동등성 테스트만 하면 바로 허가가 나오는 네, 뭐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뭐 시장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해외 시장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네, 거 네,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뭐 저희 아프면은 그냥 문 열고 나간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건물마다 병원이 막 우주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도 뭔가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희는 그렇죠. 예방의학, 근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아프면 가면 돼요. 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가도 충분히 괜찮은 나라고 네, 네. 외국은 오히려 반대로 의료비도 비싸지만 외국은 행정비도 비싸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청구를 해서 내가 그 돈을 또 내는 행정비 뭐 이런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드럭스토어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그죠, 있고 그죠. 네, 보통 병원에까지 접근하기 용이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어떤 게 발달되어 있냐고 하면 예방의학, 네. 진단의학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병원에 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런 시장들이 존재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아이템들이 좀 더 B2C의 모델로 적용이 된다면 이제 그들이 병원을 갈지 안 갈지 그다음에 병원에 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해서 어디 병원을 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핸들링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방대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와 연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뭐 일단 국내 내수할 때는 B2B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맞습니다. 지금 해외 하면서 B2C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 뭐 BM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세 단계로 구성을 일단 하고 네.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컷키트는 B2C든 B2B든 항상 소모품으로 이제 면도날처럼 쓰여지는 네. 그냥 일회용 제품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제 저희는 의료기관용 소변 분석기를 먼저 이제 국내에 런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300만 원 정도 네. 금액으로. 네. 그 국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 국내 의료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개인이 집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한다? 상당히 다들 의아할 거예요. 네. 뭐 주변 분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네, 네. 없으시죠? 네, 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대신 병원은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는 병원에 있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 먼저 병원이 인프라를 가져가고 그 인프라를 확보한 뒤에 그 사람들이 환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리소스가 있을 때 그때 B2C를 런칭을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글로벌은 병원들이 인프라를 제공하기 엄청 힘들어요. 네. 어떤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환자들을 먼저 타겟팅하고 그 후에 이제 반대 역으로 넘어오는 이런 B2C 모델, 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좀 답변 네네. 마무리 좀 더 드리자면은 네네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그냥 꼭 얘기하고 싶은 시장이 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B2C 모델을 이제 POC를 하기 위해서 좀 타겟한 국가가 있어요. 네. 몽골이라는 국가인데 이 국가는 대륙이 엄청 넓은데 네. 과밀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네. 좀 의료 낙후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해요. 아. 그러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B2C 모델에 상당히 적합한 구조를 가진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저희가 먼저 타겟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저희가 우리나라 검진율이 한 70% 된다면 여기는 10%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2022년도 이후에 이제 검진 무슨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검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변 검사라든가 이런 니즈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앞으로 개도국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 좀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네. 그러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대표님이 아까 IR 자료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 키트 네.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컵이 있고 컵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검사할 스캐너.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나중에 B2C 혹은 개인 용도로 그걸 약간 포터블 형식 혹은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작은 형식의 기계도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B2C 네. 얘기할 때 그 부분이 매칭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근데 처음에 대표님이 설명 주실 때 결국 저 색깔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이제 의사가 그 색깔들의 조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의학적, 의료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은 사실 수치는 볼 수 있겠지만 혹은 등급은 볼 수 있겠지만 그걸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까 B2C로 개인들한테 그 기기를 팔아서 내가 집에서도 이제 소변 검사를 한다. 네. 그럼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질문을 너무 잘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B2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앱으로 받아서 네. 환자 본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좀 테스팅을 하고 싶은 시장이 어떤 거냐면 병원이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이 검사를 하면 저희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한테 검사 결과를 알려줘요. 네. 병원에서 한 좋네요. 소변 네, 검사를. 네, 네. 그럼 먼저 이게 타겟팅이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한 소변 검사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고 개인이 집에서 계속해서 그 검사 과정들을 약을 먹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프로. 그렇죠. 좋아졌는지 네. 안 좋아졌는지.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고 나면 이 혈당 관리하듯이. 네, 맞습니다. 이 의료 데이터가 좀 쌓이고 나면 어떤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가능한가 하면 저희가 이제 진료 보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질환까지를 의사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질환 판별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검사 과정을 환자들은 어렵지만 그 결과를 안전하게 어떤 정도의 질환으로 보이니 주변에 어떤 병원을 가세요까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일단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글로벌 런칭은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네. 기존에 이제 외국은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외국은 환자들이 이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그런 버전들은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티칭을 해주는 이제 이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네. 한두 개 이게 정도 받고,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고준호님께서 박 대표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네. 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전문가의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82년생 강필상님께서 82년생. 네. 예, 식수염도 를 그 탁도도 측정을 측정하던데. 하던데 그게 그 회사가 엄청나게 투자를 받았대요. 지금 보니까 박 대표님이 만든 그런 센서로 그 색 측정을 탁도 넘어서, 네. 측정도 물 탁도 측정도 네. 가능한지 그걸로 사업이 사업으로도 확장이 그러니까 가능한지 소변 검사 맞습니다. 이외에 센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확장이 가능해 보이는데 혹시 이 센서를 가지고 하는 다른 사업도 생각하고 계신지? 맞습니다. 저희 이제 뭐 다른 사업 구조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색 기반이기 때문에 색을 디텍팅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사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뭐 SI 뭐 받은 거 중에 어떤 거 있냐면 그 장갑에 이 센서를 달아서 사과 같은 거 딸 때 아, 얼마나 잘 익었는지. 익었는지 당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상하지 않고 따면서 당도 측정을 해서 선별해가지고 사과를 담을 수 있는 막 이런 거에 활용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동차 도장이 제대로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센싱을 해가면서 도장면에 크랙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용도로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비색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뭐 적용 가능합니다. 대신 저희의 좀 장점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돼 있는 하드형의 그 비색이 아니라 엄청 플렉서블하게 다양한 형태를 비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잠깐 쉬었다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